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한 재료들 많네요. 여전히 공고한 쪽 조선으로 또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 양대시장 플러스권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자세 확인되네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조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첫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한국 조선해양 보겠습니다. 한화라인 말고 HD라인 한번 보자고요. 여전히 조선을 관통하는 가장 큰 핵심의 상승 근거는 마스가입니다. 이제 확실히 어떠한 내용이 있겠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가닥이 잡히겠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기대감과 함께 HD 현대라인을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HD 현대 쪽은 베트남과 함께 현지 조선도 투자 확대를 논의했다라는 소식까지 덧붙여졌는데요. 재료 강도로 보면 마스가가 더 클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 기다리는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6%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어떤 의미가 크다라고 보시는지요, 임순재 대표님? 네, 일단 뭐 조선 관련된 업종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네. 계속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베트남 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MOU가 체결이 되면서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베트남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수주의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8월 25일 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걸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조선업에 대한 부분이 주요 의제로 작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5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조선 관련된 펀드를 이제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뭐 할 거냐라는, 어떻게 어느 사용처에 쓸 거냐라는 부분들도 아마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될 그런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같이 주목받고 있는 게 이런 이제 그러니까 MRO나 아니면 이제 함정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내에서 여러 LNG 프로젝트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국내 조선업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NG 프로젝트를 이제 대규모로 만들게 되면 단순히 LNG 채굴 관련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LNG를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LNG 운반선의 발주도 같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뭐 알래스카가 대표적으로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 외에 실질적으로 가장 가깝게 다가선 거는 텍사스 지역 내의 LNG 수출 관련된 부분이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지금 LNG 운반선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뭐 중국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해당 LNG선의 대부분을 수주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조선 업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도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조선은 여전히 봐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럼 조선이라고 다 보기에는 사실 먼저 잘 갔었던 것이 한화오션이었던 거잖아요. 필리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또 필리조선소에서 이제 뚝딱뚝딱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 덕분이었는데, 그동안 좀 오히려 옆으로 가던 게 HD 현대라인이었거든요. 임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분류 작업 필요 없어요? 아니면 그래도 본다면 HD 현대가 오늘 이렇게 슈팅을 보여준 것처럼 이쪽 라인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세요? 뭐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국내에서 뭐 조선 관련돼서 이제 발주가 계속 이루어지면 수주는 다 뭐 국내 기업들이 골고루 이제 수주를 받아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다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 완성 업체 중심으로 좀 돼 있는데, 아마 이런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주가 뭐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주가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으니까, 그럼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HJ 중공업이 굉장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16,000원 위로 또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조선은 계속 이 기대감을 갖고 오르고 있는 구간, 여전히 좋다. 쉬고 있는 종목군이든 아니든 일단 조선은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심리가 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 지금 저희 HD 한국조선해양 보고 있고요. 사실 조선주가 처음에 갔을 때 이 종목을 거의 대장
처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많이 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쉬나 했는데 야금야금 올라서 어느덧 정고 라인 부근까지 올라가려는 시도가 보여집니다. 정고가 40만 원이거든요. 현재는 38만 1,000원대 호가 움직임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걸 뚫고 가겠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것인지 오늘 이 정도의 거래, 이 정도의 강세 어떤 의미 주세요? 오늘장 강세를 나타내는 건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HD 한국조선해양이 상승 탄력은 제일 잘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연도 들어서 계속적으로 MRO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각광을 받으면서 하나오션이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번들어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장주의 교체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이렇게 다른 조선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가 나타나는데 HD 한국조선해양만 유난히 탄력성을 낳고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 종목은 상승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고점 돌파하고 그 다음 시세는 어떻게 분출이 될까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어떻게 보면 전체 조선주들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어떤 대장주의 순환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요 근래에 조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하나오션이 누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주는 모습은 있지만 지금 최근래로 봤을 때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좋은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고 오늘장 같은 경우도 전고점 부분까지 이렇게 38만 원 부분까지도 딱 마감을 해준다고 봤을 때는 이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시세가 계속적으로 분출되면서 전고점까지 충분히 무난한 상승세 나오고 만약 그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거기서 큰 이벤트가 나왔을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은 네. 지금 뭔가 조용한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5일선, 11선 모여서 옹기종기 지금 캔들라인 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쪽 공략 뭐든 상관없다 주의로 보세요? 뭐든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큰 틀로 봤을 때 조선주는 꼭 들고 가야 되는 섹터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HD 현대중공업 아니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고 그 이벤트 때 만약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고 했을 때는 어쩌면 전고점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종목들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오션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한 20% 정도 하락이 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한오션보다는 이 HD 현대그룹 쪽이 좀 더 상승 탄력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한화가가 갈 때 HD 현대가는 살짝 옆으로 지켜줬었거든요. 이제 조금 더 타이밍이 지나서 HD 현대 쪽으로 지켜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 그렇다고 하나가 나쁜 게 또 아니라는 거죠. 조선은 뭘 봐도 괜찮은 구간처럼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됩니다. 잘 추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뉴스 쏟아지는 것도 저희 같이 팔로우 해볼게요. 자, 이어서 저희는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ISC 확인하고자 합니다. 참 좋은 종목들 많아요, 반도체단에. 근데 이제 확실히 업황 돌아서는 것도 봐야 하고 수급이 붙는가를 봐야 하는 게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ISC가 움직이고 있고 장중 고점 라인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0% 넘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64,800원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 소켓 업체가 2분기에 실적 좋을 거다라는 얘기 있었고 리노공업 나쁘지 않았던 거 확인도 했었고 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지금 지켜주고 있는 자리대에서 추가적인 상방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인 것인지 지금 무리는 없어 보이는 주가 그렇다면 상방으로서는 얼마나 열려 있을까가 사실 논의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IS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ISC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뭐 분위기가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전전일에 이제 미국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좀 올려서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 이제 레거시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양산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실적 개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반도체에 관련된 뭐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HBM D램에 대한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용 D램에 대한 수요가 조금, 그러니까 공급이 조금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완성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량을 지금보다 생산량을 좀 더 증가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전 공장 관련된 장비, 소부장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ISC 같은 경우도 지금 소켓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켓 관련된 부분은 이제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소모성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자회사인 이제 아이세미에 대한 매출 성장세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ISC 뭐 기술 뭐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뭐 상당히 좋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봐도 사실 나쁘지 않다가 조선만 있는 건 아니고 반도체 쪽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워낙 많아서 뭘 볼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 관련하여서 ISC 나쁘지 않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팀장님 또한 마찬가지실까요? 사실 소부장 중에서는 이제 테일러팹 얘기 나오면 네. 장비가 먼저 들어갈 테니 장비를 먼저 봐야 할까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지금 이런 것들이 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많은 선택을 요구받는 게 반도체 움직일 때거든요. 이럴 때 좀 팁이 있으신가요? 순환매가 딱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네.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이 이러는데 지금 장비 관련주들이 먼저 1차적으로 그죠.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소재 관련 기업, 솔브레인도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부품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모습세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 ISC 차트를 보시면요.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차례의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박스권 행보가 나와줬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실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계단식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소부장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장비 올라갔고 소재 올라갔고 그 다음에 부품이 올라갔다라고 봤을 때는 나머지 어떻게 보면 못해도 장비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절반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 상승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거의 기관계나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물론 지금 안 들어오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았을 때 그때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더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고 조금 아쉬워하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들어오시는 거 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팔 때 그때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것도 조금 더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외국인이 조금 더 들어오는가. 오늘 체크 포인트, 연속에 있어서 체크 포인트인데 사실 오늘 내내 외국계 들어왔고 기간 또한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양봉이긴 하거든요. 이 이후에는 수급의 연속이 중요하겠다 판단 근거 주셨으니까요. 수급 체크 ISC 같은 경우는 잘 해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아침부터 좋네요. 펩트론 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운자로 상륙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운자로는 1112, 펩트론 연결고리가 확실하죠. 그러다 보니 오늘 뭐 유통 쪽 블루엠텍도 있고요. 같이 올라갑니다. 비만을 콕 집어서 역시나 포트상에는 늘 봐야 하는 쪽처럼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마운자로가 효과가 더 좋다라는 얘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위고비가 또 가격을 낮춘다, 뭐 이런 얘기, 한국에서 낮춘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쪽 업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펩트론의 오늘 모인 이 수급의 움직임, 그렇다면 앞으로 돌파력을 어떻게 볼까요, 임 대표님? 네, 일단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규모는 계속 좀 확대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 이제 그 글로벌 IB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면 2030년도까지는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1,000억에서 1,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보단 10배 정도 증가한다라는 그런 만큼 시장을 키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뭐 국내 이제 마운자로가 들어오는데 지금 위고비보다 이제 낮은 가격으로 지금 뭐 도매 가격이 형성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도 이제 가격을 낮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만큼 이제 국내에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뭐 잠재적인 수요는 계속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펩타론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임상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일라이 릴리가 지금 마운자로를 경구용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후기 임상 3상이 발표가 됐는데, 임상 결과 수치로만 보면 위고비랑 비슷한 그런 이제 수준의 그런 이제 약품입니다. 그렇지만 중단 비율이 10%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품에 비해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경구용 의약품의 특성상 먹게 되면 이제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중단이 좀 많이 됐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경구용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술적 진보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만약 주사로 맞게 되면 장기 지속,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는 거는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장기 지속형 약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라이 릴리와 이제 장기 제품, 지속형 제품군에 대해서 지금 공동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14개월을 시한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관련 기술이 일라이 릴리에 기술 수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펩트론의 주가는 지금보다도 좀 더 우상향할 가능성은 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한 아마 주가는 좀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계시네요. 아까 경구용 얘기 해주시긴 했는데 오늘 D&D 파마텍이 그렇다고 안 오르는 거 아니고 잘 가고 있기는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 키워드에 있어서도 지금 좀 미리 접근해 놓는 전략은 어떨까요? 그렇죠.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된 뿐만 아니라 오늘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기술주 자체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수혜를 입는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강합니다. 특히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여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오른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경구용이든 아니면 패치형이든 아니면 장기 지속형이든 일단 비만 관련된 이제 플랫폼들에 대한 관심 사항은 시장에서 계속 좀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장기 지속형 약품이나 아니면 패치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신약으로도의 이제 적용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 우리 마감 스퍼트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20만 원 넘었던 펩트론이 갑자기 일라이 릴리랑 노이즈가 끼게 되면서 20만 원 아래로 확 내려갔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한 박스라인을 만들다가 다시 또 일라이 릴리와의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은 또 신고가라는 거죠. 주가를 믿고 기다리고 응원하는 관점에서 펩트론 보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정말 박수를 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전히 기대감은 기대감인데 근데 오늘 신고가가 나왔고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의 거래 그리고 이 정도의 수급으로서 역시나 신고가를 만들었다라는 점 좀 더 여력을 보세요? 아니면 여기서 또 이제 앞으로 지난한 흐름을 또 봐야 한다라는 시나리오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펩트론을 들고 있는 분들은 이 가격대에도 지금 안 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오늘 주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급등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 시간마다 약간의 1%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고점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본다면 호재나 이런 부분을 더 체크해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재로 봤을 때는 일라이리 마운자로가 들어온다 그렇죠. 이런 부분보다는 펩트론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 기술 수출까지도 끝까지 갖고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가격대에서도 안 판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팔 사람들은 다 팔지 않았나. 정말 고점에서도 계속적인 장기적인 물량이 끝까지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도 쉽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개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펩트론은 시세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계단식 상승세가 이제는 장대 거래량이 나왔다
나왔으면 이제 또 다시 한번 계단을 한 단 더 만들어주는 게 또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견고하게 이제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35만 원에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40만 원 되면 그때 팔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40까지는 한번 외국인 수급이 공고히 뒷받침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논해보자로 네, 맞습니다. 저희 펩트론은 시나리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 좀 이틀 연속 기간 또한 마찬가지예요. 들어왔다라는 점 수급 탄탄하게 뒷받침되는지 펩트론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화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언제 나오나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20% 넘게 오른 적이 있었나 최근에? 임 대표님 있었나요? 네, 오늘입니다. 근데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국과 중국 싸움에 새우등이 펴지는 느낌이에요. 2차 전지도 그렇고 OLED도 그렇습니다.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로 호재 반영도를 우리는 측정해야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이번에 이제 ITC가 이제 예비 판결을 내놓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본표 판결은 이제 11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죠. 발표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이제 나온 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2년 전에 이제 BOE를 비롯한 이제 중국 업체에 대해서 특허권 침해 관련된 건을 이제 소송을 낸 거고 그거에 대해서 1차 판결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나온 것 중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BOE를 비롯한 중국 업체가 OLED 제품을 향후 15년, 그러니까 제기한 이후 이제 15년, 정확하게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 내에서 판매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만약 이런 BOE가 시장 참여를 미국 시장 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전자제품에 OLED를 납품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국내 업체들이 차지하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산 OLED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TV나 아니면 스마트폰, 태블릿 PC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 OLED 시장 점유율을 보면 국내 업체와 중국 업체가 반발을 나눌 만큼 양국이 경쟁이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이폰,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많이 팔리는 아이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 중에서 BOE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마 다른 국내 업체, 삼성 디스플레이나 아마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에 대한 그런 이제 국내 납품권도 또 확보가 되고 그리고 향후에 그런 미국 시장 내에 TV용 이제 디스플레이의 판매도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아직까지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전년 대비에는 큰 폭으로 개선이 됐지만 아직까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 업체들의 그런 이제 OLED가 이제 판매가 주춤거린다라고 하게 되면 뺏겼던 시장 점유율을 회복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뭐 20% 넘는 그런 상승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지키면서 여기서 더 올라주면 큰 거래량과 함께 추세를 돌렸겠다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거는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팀장님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원래 재료 나온 첫날 들어가자라는 주의라면 오늘인가요? 재료 나온 첫날 들어가는 저도 주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네네. 싶은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 꺼림칙스럽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수급 현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10일 넘게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2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다.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급등락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락만 했던 종목입니다. 원래 디스플레이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중국한테 따라잡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안 좋게 나왔던 부분.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체크해보는 부분이 외국인들은 실적을 따라서 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 이후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도 있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7월달 이후로 LG 디스플레이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약간의 부담이 스럽지 않나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라리 LG 디스플레이 쪽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 밸류체인이 조금 더 눈에 띄게 더 저평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 BH 네, BH나 덕산 네오룩스가 덕산.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그러면 그 종목도 재료 첫날인 오늘이 낫다? 네, 오늘이 의견 낫다. 주실까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예.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의 부담감은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덕산 네오룩스도 20% 넘게 오르고 있고요. BH도 15%대 강세 나타납니다. 장기평 이제 막 돌파하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시도가 오늘 큰 거래와 함께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3D풀 밸류체인은 일단 긍정, 근데 LD풀에 있어서는 관망 의견 또한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이 펀더 분석으로 본다면, 재료 분석으로 본다면 긍정 있으니까요. 선택을 잘 해보시는 것으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죠. 요즘 대한항공이 증권가 리포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꾸준히 목표가 상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쪽에서는 나왔던 얘기가 그 프리미엄 좌석인가? 네, 그렇죠.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반응이 한 9월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업부 있잖아요. 원래는 화물이 좀 끌어줬다면 이제는 뭐 다른 항공 그런 그렇죠. 그 라인 때까지 좀 확장이 되면서 대한항공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다변화됐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 뭐 항공 수요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아시아나와 합병 관련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중국가 뭐 국내에서 이제 해외 여행을 이제 많이 가는데 대부분 이제 근거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LCC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일본 방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LCC의 이제 실적이 좋아졌다가 최근에 이제 일본 방문이 좀 주춤거리고 중국 방문이 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이제 단체 관광객이 이제 무비자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에서 나가는 뭐 인력도 많겠지만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 수도 상당 부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이 올 상반기에 한 250만 명 정도 들어왔는데 만약 단체 관광객의 이제 무비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500만 명까지 하반기에는 뭐 5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섞인 그런 이제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노선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국내 이제 이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의 점유율이 상당적으로 LCC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2024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 FSC가 이런 이제 대형 항공사가 LCC에 비해서 4배 이상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관광객이 많이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아시아나와 이제 합병 문제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을 통합을 목표로 해서 지금 양사 간에 이제 일부 업무를 지금 통합을 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 뭐 인력 중에서 본사 인력 중에서 일부가 지금 대한항공 건물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부 해외 지사 같은 경우에 항공기 정비를 지금 공동으로 하는 그런 이제 지역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양사 간의 이제 합병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실적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긍정의 의견 받아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확실히 이제 항공 MRO단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신산업에 대한 드라이빙 동력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아시아나 합병과 함께 대한민국 항공에 있어서는 뭐 철저히 그 우위를 지켜간다면 매수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사실 지금 현재 안 올라온 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올라왔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냥 박스예요. 네, 대한항공은 전형적인 박스 패턴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부터 대한항공 가격대를 보자면 거의 25,000원, 뭐 고점에 올라갔을 때 25,000원, 저가일 때는 2만 원 부근대 계속적으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라고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과거 동안 계속된 몇 년 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한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스권 돌파 매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그때부터는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수급적인 현황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만약에 고점에서 이번에 붙어준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26,000원까지 돌파하면서 그때는 진짜 대한항공 들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아, 3만 원 되면 팔아야 네. 되지 했는데 그게 정말 못 팔고 계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에는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못 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투자자들을 조금 더 말렸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 외국인들의 박스권 돌파 시에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여력은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또 2만 원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번에 상승세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가장 얼마 전에 7월 달에 이제 27,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세가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이제는 고점을 찍고 조정세도 뭐 한두 달 정도 길게 뭐 3달 이상까지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정이 좀 짧게 다시 한번 고점까지도 돌파하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도 한 번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 이번에는 과연 앞자리 3을 볼 수 있을까? 대한항공의 모험은 시작이 됐네요. 추가 움직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수급 좀 더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자, APR 쪽에서 블록딜 찌라시가 좀 돌았었던 것 같은데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좀 바닥을 잡았고요. JYP 엔터는 IR이 4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실적 발표 시간이 뒤로 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장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